예.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단방향으로 할 경우는 20% 정도로 생각하시고 80%는 양방향으로 항상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는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올 수도 있고 대부분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표시하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게 결국은 해마의 최종 출력이잖아요. 일단 출력이요. 다른 출력도 있어요. 출력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출력은 어디로 가는지 했더니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그러면 해마가 뭘 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네 가지인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적어줄게요. BN Bed Nucleus of Stereo Terminals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CEA 편도 중앙핵으로 가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Medial Prefrontal. 오이 나왔다. 대장 나왔다. 야로 가요. 야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이 중독하면 나 거의 무시무시한 누클리어 어쿰벤스로 가요. 아, 알았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네. 기억을 불러하는 모든 이야기가 브레인의 중요한 센터들 다 흔들어 놓고 있구나. 이제 이해됐죠? 기억을 불러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구나. 여기서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 드디어 빨간 택시. 빨간 택시만 따라가면 돼요. 요 슬라시잖아요. 요 빨간 택시가 요거 있었어요. 요거. 여러분 오늘 빨간 택시가 어디로 갔는가만 찾으면 이야기는 다 끝나요. 그래서 그게 일화기억이라는 게 뭔가를 여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요 세 번째 있었어요. 요 빨간 택시. 그럼 이 전체 4개의 택시는 다 지각이 된 거예요. 됐죠? 지각이 됐는데 3개의 택시는 의식화되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예. 네. 그래서 빨간 택시는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요 4개의 토큰이 계속 이동을 해요. 어디까지, 이까지를 4개의 토큰이 왔다 보시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4개의 토큰이 왔는데 어디서부터 길을 달리하는가를 여러분, 아하, 거기 고려되구나. 아, 그 빨간 택시,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나? 자, 이렇게 왔어요. 4개 다 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은 의식화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의식화 되는 거는 이거 2개밖에 없다 봐야 돼요. 이거하고 이 고속도로. 네.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해마가 우리 의식할 수 없죠. 다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궁금질 할게요. 이 밑에 라인은 다 의식화 안 되는데, 나중에는 야가 의식화 된다는 거예요. 이 빨간 택시만. 예. 네. 그럼 이제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 웬만한 건 전체 분과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 택시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토큰의 말 알죠? 나머지 차들은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참아보는가요? 아니죠. 여기가 100명의 사람을 보잖아요. 또 나가면 또 버스를 타면 또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무수하게 수천 명의 사람을 하루에 볼 수 있어요.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망간 게 아니요. 흘러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볼 순간은 수십 명을 알 수 있잖아. 알았네. 됐죠. 그 이상 뭐 따지고, 그 이상 뭐 찍자 붙는 거 없잖아.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없잖아. 봤으니까 우선 굴고 치잖아요. 됐죠. 그걸 지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우리 브레인은 낮 동안에는 지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각이 그 중에 한 10% 의식이 되는데 90%는 의식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돼도 그 순간을 알잖아. 그 순간 딱 지나갔을 때. 네. 그 순간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지각이 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흘려보내겠어요? 뭐 별 관심 없는 것들. 기타 등등, 장사미사. 뭐 그런 거잖아. 그런 거 다 흘려보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전체 흐름에서 빨간 택시만 끄집어내갖고 야를 가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해마에서 그 놀라운 기교가 일어나요. 어딨냐면, attention. 자, 왔을 때, 이제 생각해보세요. 하얀 택시, 까만 택시, 파란, 초록 택시, 빨간 택시가 왔잖아요. 다 오면, 여기서 폭발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짐작하겠죠. 보통 택시는 그냥 지나간다면 돼요. 빨간 택시가 오면 이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막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됐죠? 이게 브레인 어느 데서 안 일어나요. 바로 해마, 이걸 그 유명한, 요 파이브를 머시 파이브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머시 파이브 버튼. 요게 버튼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 폭발에 폭약 주머니가 25,000개라는 거예요. 보통 한 100개밖에 없습니다. 폭약 주머니가. 25,000개 준비해놔 놓고
상시로 갖다 던지는 게 5,000개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 나와요. 이런 숫자가 웬만하면 논문에 안 나오는데 너무나 책상에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까지 밝혀놔요. 그리고 이 버튼이 보통 이게 스파인 하나가 가장 커도 한 1마이크로가 안 되거든요. 1마이크로단데 이거는 심지어 큰 경우는 5에서 한 10마이크로쯤 돼요. 그럼 10마이크로를 하면 세포 좀 많은 사람은 기겁을 해야 돼요. 세포가 20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세포는 요만한데 보통 때는 가지 나 있는 가지에 요런 게 몇 개 붙었다 했어요. 10,000개 정도 붙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요게 하나가 그 10,000개 다 합치는 크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시파이 버튼은 논문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그래서 폭약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자 폭약이 터졌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전기가 버스스스 일어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다 알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이 번개가 쳤잖아요. 그럼 야가 더더더 떨고 여기서 이제 막 번개가 막 일어나요. 전기가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통 전기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여도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도 이제 여는 폭약이 없어요. 그러나 여도 강하게 일어나요. 이거 원래 크니까네. 근데 여기서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야, 빨간 택시 보내지 마. 가다나. 어떻게 가둘 수 있겠어요? 예. 이 모든 걸 이걸 어떻게, 이거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스탑할 수 없어요. 근데 빨간 택시만의 스탑 시계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네. 어떤 물줄기를 가다 놓을 수 있을까? 네. 소용돌이를 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신공학 한 사람 금방 알아요. 통신공학에서는 강파이브를 이렇게 말아놓으면, 감아놓으면, 그 감아놓은 횟수 따라 빛이 강속도로, 강파이브 속으로 달려도 이게 감아놓은 게 보통 뭐 한 20km 이렇게 돼요. 그 정도 시간 딜레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생성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명한 격까지가 나요. 여기서 이렇게 나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와요. 그럼 야가 요 돌기가 액션 돌기가 뻗어나와갖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드디어 빨간 택시는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빨간 택시는 요 갇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빨간 택시는 요 설리스에서 따로 분리돼 갖고 야는 색다르잖아요. 빨간 택시는 내가 부를 때까지 자 이제 돌려보세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야.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죠? 그럼 여기서 흥분 또 일어났죠? 그럼 다시 내려왔죠? 여기로 빠지죠? 여기로 빠지죠? 여기로 빠지죠? 언제까지? 이걸가 그 유명한 롱텀 포텐토이션. 심지어 2시간 정도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냅스 일어나는 게 가장 짧은 미리세컨드로 일어나는데 저기서는 흥분된 전압 파형이, 전압이기 2시간, 거의 1시간 오다로 이게 흥분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걸 롱텀 포텐테이션.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기억에 실체로 이제 많이 보고 거의 40년, 50년 연구했는데 아직도 그 허점이 많아요. 요걸 이제 또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 CA3에서 하는 게 패턴 컴플리션이라고 그래요. 패턴 완성이 일어나요. 자,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이 토크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갖고 돌렸는데 내가 우연히 길 가다가 뭐 약간 주황색 차를 딱 보는 순간 이 차가 빨간색은 안 해도 이게 생각나요. 왜 어떤 명사의 한 단어만 소리만 이야기해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자, 가가 가짜로 시작되는 생선은 하면 왜 우리는 가자미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기적이라 해야 돼요. 이런 걸 내과학적으로 밝혀봤어요.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만 알려줬을 때, 자, 이런 말입니다. 뒤에 패턴 생성, 패턴 컴플리션 다 설명드렸는데, 자, 이쪽에 CA3가 있다면, CA3보다 이 신경세포가 아마 10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자극이 왔는 이 소스가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맥락적으로. 그럼 내가 자동차를 봤으면 노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빨간 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동차 지뢰하는데 내가 주황색 자동차만 딱 봤다. 자, 어느 날 봤는데 일주일 후에 주황색 자동차만 딱 보면 주황색 자동차 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 일주일 후에 원익 후에 달을 못 봤어. 지나가다가 봤는데 요 주황색 자동차 하나만 딱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 봤던 4-5개의 자동차가
동시에 다 생각이 나요. 요거처럼 가자미, 가자로 시작되는 생선 하면 가자미가 나오잖아요. 재미가 나오잖아요. 요걸 요렇게 해서 패턴이 완성이 됐잖아요. 요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CA3에서 일어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모든 하는 걸 두 문자로 쓰잖아요. 약자로 다 쓰는 게 왜 전체 기억을 인출하느냐? 바로 CA3의 패턴 완성 과정에서 항상 일어난다. 그 다음에 DG에서는 패턴 일어납니다. 패턴 세퍼레이션, 패턴 분리, 패턴 완성. 자, 패턴 세퍼레이션은 뭔가 내가 빨리 그려줄게요. 다 자세히 그려놓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CA1하고 CA3하고 DG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DG는 적었어요. 이게 뉴런이 몇 개 있냐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거 다 알아야 돼, 이런 걸. 이게 몇 개 있냐면 100만 개 있어요. 마우스 인터넷 100만 개 있어요, 셀이. 근데 CA3는 몇 개 있냐면 피라미드 세포가 30만 개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잖아요. 자, 그거를 그려주면 어떤 양상이 있냐면 덴테지 자이러스 아립세포가 100만 개 있었고 이쪽에 30만 개 있다면 여기서 덴테지 자이러스 두 개의 셀이, 그럼 야가 요렇게 그런데 또 요거에 두 개가 중복이 돼 갖고 요거 두 개는 요 까만 걸로 해 갖고 요렇게 두 개, 세 개 요렇게 됐다 합시다. 요 그림 그려봤어요.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요 까만 패턴하고 요게 요 두 개가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럼 패턴이 분리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진짜 분리 안 될까요? 한번 보세요. 요거에 출처가 두 개 다르잖아요. 그러면 야를 자극하면 요 파란색 요게 분리돼 나오겠죠. 야를 자극하면 이쪽은 요거 두 개는 들어가지만 이거 두 개는 안 들어가잖아요. 됐죠? 따라서 나 그려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야를 놔두고 야를 자극시키면 요 까만 게 요렇게 패턴이 나오겠죠. 요 오버랩된 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DG하고 CA3가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30만 개, 이게 100만 개. 자, 그러면 인간한테는 몇 개인가? 요렇게 추정하면 돼요. 마우스 브레인 용량 개수보다 아마 인간이 한 100배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에 100배, 1000만쯤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많게는 한 1억 5다까지도 생각해도 돼요. 러프하게. 그런 계산 빨리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수천만 개를 지금 그림 하나로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해마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오늘 해마를 내가 뿌리 뽑아줄게요. 뭐든지 공부는 이렇게 탑다운 딱 보면 나와요. 자, 이 대뇌 피질에 피라미드 뉴런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인턴 뉴런들이 한 10배 정도 많아요. 이해하겠죠? 피라미드 뉴런이 있어요. 근데 이 대뇌 피질은 그냥 덤성덤성하게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해마는 아니 기절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피라미드 뉴런이 그냥 백두산 자작나무처럼 떼그르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쪽에 피라미드 뉴런이 볕단 무편한 같아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브레인에. 딱 해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볕단 쫙 붙었다시피 땡땡한 피라미드 뉴런이 30만 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 근데 적어도 1000만 개가 짜락 일렬로 눕혀져 있어요. 그 사진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아, 이쪽은 어떠냐면, 에이구,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거 잔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바바박 하고 한 덩거리, 이른바 CA3. 그 밑쪽에 갔더니 다른 동네, 이것도 바바바박. 피라미드 뉴런만 이렇게. 물론 억제 뉴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억제 뉴런 있는데, 너무나 장엄하게 볕단 무편한처럼 피라미드 뉴런이 쫙 일렬로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봐야 돼. 그런 자료는 그냥 100만 원짜리예요. 그걸 딱 보면 아하, 기억을 생성하는 이 영역은 이 조물 특별하게 뭘 해놨구나. 근데 그걸 내가 10년 전부터 그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게 이거는 폭탄을 터뜨렸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자 브레인을 이해하는 가장 큰 거는 이 흐름이, 이 강물이 한 번도 멈춰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잠잘 때, 넌냄 수면 때는 양상이 달라요. 그건 따로 했잖아요. 꿈꿀 때 약간 달라요. 낮 동안에는 이 강물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봄날 아지렁이를 내가 소유할 수 없듯이 봄날의 아지렁이 같은 거예요. 됐나요? 매 순간마다 구성될 뿐이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은. 강의 그 주제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알려면 이거는 강물이에요, 강물. 오케이? 근데 강물이 그냥 흐르나요? 평지에서는 천천히 흐르잖아. 그럼 강물은 높낮이가 있을 때 빨리 흐르잖아. 됐죠? 바로 그 높낮이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CA3, CA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펌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현상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인위적으로, 아니, 이쪽에서 요 감옥도 만들고 엄청나게 펌프질하고 그것도 뭐래요? 폭약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요거 왜 폭약 터뜨릴까? 근데 계속 비교해 주잖아요. 손에 있는 푸키네 세포는 푸키네 세포 하나에 위에 시냅스가 10만 개 시냅스를 해요. 그래도 야도 끔찍도 안 해요, 어떤 데는. 그럼 여는 10개 정도 해도 폭약을 터뜨리니까 버벅 떨어버려요. 그 기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든지 D is T, density is density라고 내가 물리학, 우주론 할 때 이렇게 많이 부르셨잖아요. 분포를 보시라는 거예요. 분포 양상을 딱 보면 그거 답이 90% 다 있어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네. 피라미드 노론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바삭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건 다 뭐다? 문자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W가 붙어야 돼요. 거기에 논문에 뭐라 그러냐면, 자, where, when, what. 아시겠죠? 요거 있는 정보는, 요거 돌아가는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딱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있는 정보는, 해마는 반드시 처리하는 게 문자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의미 기억을 처리하는 데가 아니요. 그건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3W. 그래서 3W가 뭐냐면, 잊지 마세요. 첫 번째, where. 어딨냐 이거요. 어딨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마취했다가 딱 깨어나면 대부살이 그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이거 어디지? 묻잖아. 이거 어디지? 이건 우리가 이게 난 옛날부터 그걸 주목했는데 그게 아주 이런데 박혀 있어요. 이거 어디지? 두 번째는 뭐죠? 지금 언제지? 시간, 장소. 근데 시간은 조금 애매한데 장소는 너무 명확해요. 그건 말이 돼요. 우리가 구석질 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길도 없고 내가 깨어난 데가 사자 소굴이면 그냥 죽잖아. 됐죠? 깨어났을 때 내가 있는 환경이 뭔가를 먼저 즉각적으로 디텍트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해마하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where, W-H-E-R-E. 그 다음에 when, 언제? when. 그 다음에 what이요. 뭐야 도대체? 이 상황이. 요 세 가지를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질문. 해마에는 셀프가 있을까요? 나를 생성할까요? 옛날에는, 지난 목요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화기억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거다. 그게 강조했죠. 오늘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그 말을 그냥 써도 되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해마는 플레이스, 장소하고 사건, 사물입니다. 이건 모든 논문에서 그 두 개를 도구마로 삼아요. 두 개가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장소에서 사물, 장소에서 사건을 결합하는 거예요. 사건이니까 뭐 사람 내가 나타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맞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이 사고를 해봐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는 요것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고 이거는 명확하게 what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인 거예요? 나는 어디서 들어가는지 한번 잘 들었어요. 바로 이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고속도로에 있다 그랬죠. 야가 이 전체를 엿듣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PCC 디폴트 모드 야가 지금 특히 이 해마에서 돌아가는 야를 나옵니다. 야를 완전히 엿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마에서 뒤에 이제 파페츠 그려줄게요. 여기서 딱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야가 또 같이 펑션 하거든요. 근데 바로 파페츠가 일로 하이웨이가 나 있거든. 그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야가 누군데? 야가 둘이가 속닥 해갖고 창밖을 볼 때, 가을 단풍을 볼 때, 벌써 겨울이네. 네? 그때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자전적 자아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화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그 후속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는 게. 네. 네. 어떤 논문에도 여기 뭐 셀프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뭐 모든 논문에는 이건 분명히 장소,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꽂으라면 장소입니다. 플레이스입니다. 그게 먹이 사냥하고 관계 있어요. 먹이를 찾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파페처를 그려볼게요. 자, 파페처를 이전에 아마 저한테 이 강의를 10년 전에 들은 사람은 그거 기억날 줄 모를 거예요. 해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벨리티다.
예, 이야기 많이 들었죠. 최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는 어떻게 해서 내가 들어온 이 빨간 차가 새롭다는 걸 어떻게 알까? 물론 여기서 이야기 되죠. 여기서 기존에 기억하고 그게 없었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됐다 해갖고 이 새로움이, 이제 새로움이 오늘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거는 자동적으로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제한적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그 메커니즘은 그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협업작용을 통해서 새로움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좀 보여줄게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어텐션,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데이터를 빼내느냐 하면, 저기 수비 칼럼, 이쪽에서 가는 토큰을 빼내요. 수비 칼럼에서 빼내요. 일단 이렇게 빼냈다 합시다. 자, 야를 이렇게, 자, 요것도 그대로 그려줄게요. 오늘 빨간 자동차만 따라가면 돼요. 자, 요거 두 번째, 빨간 자동차. 야가 난생 처음 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노벨리티, 요게 노벨리티거든요. 새롭다는 거잖아. 야를 빼내요. 수비 칼럼에서. 빼내갖고, 야를 따로 프로세스 해줘요. 자, 들었어요? 어디로 가냐? 하하. 놀라워요. 바로 누클리어 어컨벤스로 가요. 누클리어 어컨벤스로 가요. 네. 그러면 요걸 여기서부터 이쪽에 그려줄게요. 이쪽에. 그래서 해마에서 거의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지식은 해마는 새로움의 갈증을 느낀다. 새로움은 무조건 자동으로 저장돼. 그 새롭다는 걸 이 새로움이야말로 새로움이 뭐죠? 바로 미래를 향한 방향성이 되죠. 어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궁극적으로 브레인을 다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스토리입니다. 과거는 사라져버려요. 범한계처럼. 그럼 사라지는 과거를 어떻게 현재화하는가? 오케이? 사라지는 과거를 어떻게 현재화하는가? 바로 그 회상력이 상상력이라고 했잖아요. 사라지는 과거를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현재화하는 과정. 그게 바로 회상이고, 회상이 하려면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일화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화 기억이 숙성돼 의미로 바뀌지만은,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움은 바로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AC를 빨리 그리면, 오케이. 누클리어 컨벤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 빨리 보여줄게요. 이렇게. NAC. 자, NAC에다가 중요한 100만원짜리 지식을 알려줄게요. 요거는 통칭 뭐라 부르냐면, 벤트럴 스트레이텀이라 불러요. 예, 고급 이론에서는 벤트럴 스트레이텀의 가장 핵심 부위가 NAC예요. 그래서 벤트럴 스트레이텀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도잘 스트레이텀하고 자, 벤트럴 팔리덤. 그러면 NAC에서 나온 정보는 누가 처리해 주느냐 하면 이것도 좀 애하게 그려봤어요. 대단해요. 요게 출력부가 있어요. 요게 그 살라모스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고 고급 이론 전개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게 바로 벤트럴 팔리덤 VP로 가요. 그럼 요거는 VS잖아. 다르게 쓰면. 요게 전부 벤트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조건 브레인 과학에서 벤트럴이 나오면 뭐라 그러죠? 예,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욕망, 느낌. 예, 그 얘기도 죠. 지금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상상은 느낌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반드시 느낌을 붙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상상이 느낌이 안 붙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레슨 미디어에서 너무 가장을 해가 그런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상상은 느낌 별로 안 붙어요. 떠물어서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붙는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문경이 일어나는데 느낌이 안 붙어요. 근데 회상을 하면 대부분 느낌이 붙어요. 자, 적어놓으세요. 상상은 느낌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상은 느낌을 동반한다. 그래서 해상력이, 그 느낌이 창의성의 고속도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정주영 회장 내가 열차 들은 뭐냐면, 그분이 그 자기 어린 시절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금이한항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간단한 모티브가 아니요. 예. 그게 사실은 아라고의 대원정이나 그리스 신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 영웅의 귀환이잖아요. 영웅은 반드시 귀환을 해야 돼요. 자기 출발지로. 예. 그래서 법성계에서도 구례부동 명의불, 예, 궁자실제 중도상,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영웅의 핵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영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뭐죠? 태초의 순간에 대한, 자기 출발점에 대한, 예, 바로 기소본능. 그렇죠. 출발점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바로 과거의 자아하고 현재의 자아의 다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한 이야기요. 자아가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아하고 과거의 자아가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미래의 자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이 새로움에 관한 문제는 미래의 자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브레인을 해보면 내가 지난번 유튜브 했잖아요. 뭐라 하냐면 우리 브레인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다. 그것만 끝까지 물고 풀면 대부분 다 풀린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해마도 다시 말해 과거를 만드는데 일화 기억의 기억을 만든 거잖아요. 저 빨간 자동차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그 빨간 자동차는 오늘 내가 봤을 때 새로운 거지만은 그 빨간 자동차 오늘은 미래지만은 가들은 다시 돌아오면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타입의 자동차를 보면 내 새로운 내 기억이 확장이 되잖아요. 일화 기억이.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해 더듬고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요. 왜 우리가 이 기억, 우리가 시간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멈춰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해마는 기억의 시간성을 공간성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공간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 기억을 앨범 액자로 만들어 놔놓고, 예. 나중에 불변표상으로 바뀌면 우리가 낮 동안에 일어나는 거는 그 기억이라는 불변표상을 내가 보는 모든 감각장하고 대조하는 퍼셉션 과정이 일어나고, 퍼셉션 중에 새로운 것만 따로 빼돌려 갖고, 예. 요해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자, 그럼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새로움 끝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새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프로세스되는가 하면, 자, 요거에서 나왔죠? 요거에 수비 칼럼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 토큰을 빼내갖고, 첫 번째 가는 게 누클레어 어컨벤서로 가고, 누클레어 어컨벤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출력인 벤트로 팔리드에서 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벤트로 팔리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VP에서 어디로 갈까요? 예. 드디어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바로 도파민 센터,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아로 가요. 자, 바로 다시 한번. 이걸 다 암기해야 돼요. 요걸로 가요, 요걸로.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아. 그래서 SNC는 운동성으로 간다 그랬죠, 도파민인데, 야는 전전두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는 중도까지 되고, 우리가 결국은 영웅들이 왜 출현하는가는 바로 야의 힘이요. 도파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해봤어. 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오케이? 그게 도파민의 힘이요. 예. 그러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글로 가요. 그래서 해마의 두 번째 중요한 지식은 새로움이다. 됐죠? 자, 불변표상은 새로운가요? 아니죠. 이제 됐죠? 완전히 다른 갈래이죠. 불변표상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영원히 새로울 수가 없는 게 불변표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감각입력은 사실은 간단히부터 매일 만나는 건 새로움이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억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자가 아니고 의미기억이 아닌 새로운 자연 환경에서 오는 자극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VTA로 가요.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아 가죠. 이게 이제, 자, 어디로 가는 거 보여줄게요. 논문에서 지금 이건 핫이슈야.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마이 사이언스. 먼저 놀랐다. 이게 CA1으로 가요. 놀랍죠? CA1으로 가요. 이게, 자, 그래줄게요. 1로 가요, 1로. 이게 노벨리티 헤로입니다. 최근에 몇몇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노벨리티 헤로입니다. 요거 비슷한 걸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요렇게 가서 여거에 1로 갑니다. CA1으로 가요. 노벨리티가. 이게 바로 노벨리티. 새로움.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과학은 우리가 진짜 어떤 자기값을서부터 났습니다. 왜 새로운 걸 해야 되느냐. 새롭지 않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무조건 공부. 근데 내가 항상 10년 그 이야기 했어요. 왜 재수를 해갖고 집약적으로 막 학원에 가서 막 캠프에 가서 막 6개월 동안 막 엄마도 못 보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왜 예비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가 깨게 5점 정도도 못 올라갔느냐. 내가 진도 안 내렸잖아요. 그 지금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를 노상 다시 봐야 되니까 누가 하겠어? 해도 그냥 근성으로밖에 못하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걔들한테 대학 2, 3학년 수학을 가르쳐주면 돼요. 새롭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응용으로 고등학교 과정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해요. 초등학생한테도 일반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다. 의미를 묻지 마라. 하여튼 그 분위기, 그 느낌만 심어주면 된다. 우리 교육이 뭐 초등학생은 이거 배워야 돼, 그거 해야 돼. 물론 초등학생이 그걸 이해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지 프로세스는 이해는 일부입니다.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느낌이요. 자, 그럼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브레인 전체, 구체적으로 해마도 일부 들어오지만 브레인 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소원에도 들어가고 척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척도 옆에 들어가고 이 전체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저 그림은 전적으로 해마 중심으로. 오케이? 그래서